네, 안녕하십니까. 씹게임TV의 씹게임입니다. 네, 2020년 4월 18일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네,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위로의 댓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좀 많이 불쌍해 보였습니까? 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한강 갈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약간 멘탈이 좀 흔들려서 그 상황에서 영상을 찍었을 뿐이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위로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다시 자고 일어났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현재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곧 버스가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아직 시동 걸립니다. 시동 잘 걸립니다. 갈 수 있어요. 아직 달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분석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베어마켓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베어마켓 들어온 지 2달 정도 지났고요. 자, 이거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상황, 현재 2020년도 베어마켓 시장 마이너스 33.9% 정도 S&P 500 기준으로 마이너스 30% 넘게 찍고 나서 지금 반등을 했죠. 마이너스 30% 넘게 찍었을 때 그때 바닥까지 지금 22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22일 아니구나. 20% 떨어지는데 22일 걸렸고 바닥까지 33일 걸렸습니다. 이 과거에 베어마켓에 진입한 사례들, 베어마켓은 고점에서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하면 베어마켓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월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이 과거에 사례가 몇 개 없죠. 몇 개 없는데 올해 코로나 위기 사태는 역대급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33일 만에 저점을 찍었고 이제 겨우 한 2달 지났습니다. 60일 지났고요. 역사적으로 평균적으로 바닥 찍는 데는 이만큼 389일이나 걸렸는데 얼마 전에 찍은 33일 만에 찍은 저점이 바닥일까? 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베어마켓은 엄청 오래 걸린다. 최소 6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 아직 초기 단계다. 그러면 최근 한 달간의 떡 상승 랠리는 무엇인가? 친절하게 네이버에 베어마켓 랠리라고 검색하면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약세장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충분히 떨어졌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회복 국면을 맞는 것처럼 잠시 동안 살아나는 현상. 길게는 1개월 이상 회복을 보인다. 지금 한 달 동안 상승 랠리가 지속되었습니다. 길게는 1개월 이상. 너무 기네요. 좀 그만 가지 좀. 너무 길다. 1개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듯이 경제 전망, 예상 실적, GDP, 성장률 마이너스 나오고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최악을 전망하는 상황에서 미친 상승장이 나오고 있죠. 슈퍼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이거 진짜 베어마켓 랠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데드캣 바운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기술적 반등일 뿐이다. 과거에 그래서 제가 차트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2000년 버블, IT 버블 때 금융위기, 그리고 2007년 리먼 사태 때 금융위기 때 급 하락이 나왔을 때 반등을 얼마까지 했느냐 파악해 보니까, 자, 요 선 끈 거는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할 때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HTS의 기본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IT 버블 때 피보나치 되돌림 선을 그어 보니까 바닥 찍고 61.8% 반등 구간까지 꽤 많은 반등을 하더라. 이때도 꽤 많은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기간이 더 길었지만 지금은 빨리 떨어지고 빨리 오르는 상태죠. 2007년도 리먼 사태 때도 차트를 보니까 고점 찍고 바닥 찍고 이때도 61.8%까지 반등을 하더라. 생각보다 반등이 컸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코스피 차트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IMF 때 자, 하락 나오기 전 고점에서 그 다음 바닥까지 끊고 나서 반등 얼마까지 했느냐 보니까 이때도 반등 되돌림 50% 이상 넘게 61.8%까지는 못 갔는데
61.8% 금방까지 찍고 쌍봉으로 찍었죠. 이때는 쌍봉 2번이나 찍고 다시 재차 하락 추세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하락이 엄청 길었고 반등도 천천히 진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61.8% 구간까지 이때도 나왔더라, 반등이 나왔더라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007년도 때 리먼 사태 때도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때 2007년 10월 말에 미국에서 하락이 먼저 시작되었고요. 비슷하게 이때 11월 1일 날 코스피가 고점을 찍고 급 하락을 합니다. 이때 단기적으로 떨어졌다가, 근데 이때는 뭐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2100에서 1750까지. 크다고 하면 클 수도 있는데 최근 사태에 비하면 약간 작긴 하죠. 이만큼 떨어지고 반등했을 때 이때도 61.8% 구간 넘어서면서 급반등을 했더라 하고 다시 조정 나왔고요. 그리고 이 차트를 좀 더 긴 기간 동안 봤을 때 2085 여기 고점에서 1550까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조금 비슷하게는 지금이 더 심하죠. 하고 여기서 찍고 반등했을 때 또한 61.8% 구간을 살짝 넘어서는 반등까지 나왔다. 그리고 이 뒤로 또 쭉 하락 추세가 나왔습니다. 이때가 2007년 리먼 사태 금융위기였고요. 이때 또한 61.8%까지 나오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증시를 또 보니까, 자, 오늘 나스닥이 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자, 피보나치 되돌림 꺼보니까, 저는 이게 너무 하락폭이 너무 깊어서 과거에 그런 금융위기 때보다 단기간에 하락한 이 구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도 이렇게 크게 나올까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어쨌든 피보나치 되돌림을 꺼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금 나스닥은 벌써 61.8% 구간까지 반등을 했고요. 이 이상 나오면은 진짜 V자 반등이죠. 코스피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61.8% 구간에 거의 임박했더라. 1950이 거의 맥시멈이지 않을까.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거 사례를 분석했을 때 1950 되돌림이 맥시멈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직 베어마켓 초기 단계임은 확실합니다. 실물 경제 악화 또한 시작 단계 이미 확실합니다. 유례없는 급격한 하락 후에 지금 급반등이 나온 상태인데요. 미국 증시가 어제 기준으로 PER 전체 PER이 벌써 18.5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기업의 예상 실적치는 다 다운이 되었는데 증시는 미친듯이 반등을 하니까 벌써 PER이 15.5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이게 2월달 미국 최고점 버블이 그게 달했을 때가 PER 19였다고 합니다. 거의 2월 수준까지 벌써 증시는 올랐다. 주가는 전고점을 회복 못했지만 PER로 따지면 벌써 2월달 수준으로 돌아왔다. 미국 증시가. 기술적 지표로 피보나치 되돌림 61.8% 구간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반등할 만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옵션 만기일 4월달 미국 옵션 만기일 끝났고요. 그리고 GDP 발표, 이제 중국이 스타트 끊었습니다. 어마어마한 GDP 하락률 시작했고요. 이제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런 데가 이제 실제로 얼마나 나올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가 그동안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 선물 매수가 매도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가 또 미친 듯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18달러 수준에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락 추세는 틀리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베어마켓, 금융위기, 경제공황이 맞고 계속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맞습니다. 시황은 틀리지 않았으나 타이밍은 매우 틀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인버스 2X 굉장히 두들겨 맞은 상태이고요. 자, 그래서 쉽게미 앞으로 대응 전략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현재 올웨더 포트폴리오 상황입니다. 인버스에 2.1억, 신풍제약 3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진짜 제가 전 미국 주식 계좌에 있던
돈까지 지금 현금 다 빼놔서 지금 원래 인버스를 물타겠다고 지난 영상들에서 말했었는데요. 12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현금. 이거를 원래 인버스에 다 태워서 몰빵해서 갈 것인가 라고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뭐 해봤자 평단에 크게 영향도 안 줄 것 같고 해서 이제 앞으로 코스피 조정이 좀 일부 어느 정도 나와주면 인버스는 한 2억 정도 그냥 유지할 겁니다. 그대로 유지할 거고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되는데 지금 지금 맛도 못 봤습니다. 무 만져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인버스 그대로 갑니다. 2억. 그리고 2억 1700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돈을 좀 빼고 나머지 현금 합쳐가지고 이 정도 해서 단기 대응 단타를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관련 테마주 또는 지금 언택트 경제 상황에 대한 수혜주 관련, 그리고 뭐 한 번씩 뜨는 테마주 이런 것들 잘 파악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단기 스윙 단타 전략으로 다시 이 인버스를 물탈 돈을 이 돈으로 다시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요걸로 이제 수익 좀 나면 불린 돈으로 다시 인버스 물타기 하겠습니다. 요런 전략으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 따라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 따라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인버스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좋은 장에 저 따라 하다가 골로 가서 괜히 제 탓하지 마시고요. 자, 각자 포트폴리오 전략은 각자가 구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을 짜서 저는 이런 뉴스가 나올 때까지 인버스를 들고 가겠습니다. 자, 이 뉴스 뜨는 날, 이런 뉴스 뜨는 날 인버스 올 매도하는 날입니다. 자, 이날을 기다리면서 씹개미TV 채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생 망하는지 인생 성공하는지 리얼리티 주식 프로그램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이상 씹개미TV의 씹개미였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